자, 이번에는 나상이라는 현대소설, 단편소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상이라는 자체는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 전쟁의 비극성인데, 이 나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벌거벗은인 거야.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벌거벗은 인간, 나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체 모양상. 벌거벗은 모양을 얘기하는 게 나상이고, 이 나상이라는 제목의 핵심 자체는 순수한 인간이니까 뻘거벗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깨끗하고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나상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읽어봤으니까 알겠지. 두 번째는 의미는 전쟁의 비극성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인간이 나쁜 경비병에 의해서 드르륵 해가지고 며칠 더 살겠다고 뻐득이겨 해가지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나상이었다라는 거지. 즉 벌거벗은 깨끗한 순수한 인거니까 때가 묻은 사람이 죽었으면 선명함이 안 드러나겠지. 그만큼 나상의 의미는 순수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의 비극성을 더욱더 대비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제목이 나상이다라는 것부터 제목의 의미부터 먼저 기억을 해주고, 자, 선생님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개괄부터 먼저 살짝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나상이라는 의미는 벌거벗은 모습이다. 혹은 아까 뭐라고 했어? 전쟁의 비극성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의미다 라는 게 벌거벗은 나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없는 친구는 하얀색 백지 놓고 걷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 되는 거야. 먼저 자, 그래서 나상은 순수하다, 본연의 모습이다. 그게 바로 형이지, 형. 동생이 아니라 형이지. 자, 가장 또 중요한 건 구성적으로는 액자식 구조라는 건 다 배웠을 겁니다. 액자식이라는 구조는 이렇게 겉에 이야기가 있고 속에 이야기 있다라는 거, 액자 모양이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액자식 구성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점이지, 시점. 시점 자체가 바깥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라는 거지. 철이와 나가 하는 거고, 이 나가 관찰자고, 나중에 보면 이 철이 누군 거야? 철이가 누구야? 칠성이지, 칠성이. 그러니까 칠성이는 어렸을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는 감형을 해가지고 철로 갔다라는 게 바깥에 있는 거고, 나는 관찰자고 얘가 주인공이라는 거지. 이게 바깥 이야기의 시점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지금 가끔 여기 보는 건 촬영이 잘 되고 있나 안 되나, 뭐 음성이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보려고 잠깐 곁눈질 하는 거야. 그 다음 요 안의 사건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인물들, 형과 칠성이의 심리들을 다 전지적으로 알려주는 걸로 시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시점의 변화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것이 무조건 문제의 선지에 나오게 될 것이야. 그리고 자,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 하면은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거리감 계산이라는 게 있어. 거리감 계산. 거리감 계산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가 서독. 너 독일 알아? 독일? 독일에 가면 서독과 동독이 있지. 그때 서독인 뭐 동독인, 서독, 동독 할 때 그럼 이 서가 뭐겠어? 서술자와 독자와의 거리가 어떠냐? 혹은 요거 뭐야? 인물 간의 거리가 어떠냐? 거리가 가깝다라는 건 친근하다는 거고, 거리가 가깝다라는 건 친근하다는 거고, 거리가 멀다라는 거는 어색하다, 낯설다 이런 뜻인 거야. 이거는 1인칭 주인공의 거리감,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거리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의 거리감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전지적 작가 시점의 거리감이니까는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나오면 무조건 너희는 삼각형을 그리고 서독인, 동독인 할 때 또 서독인 바뀌면 안 돼. 서독인이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점을 잠깐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전지적 작가십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건 서술자가 전지지. 전지라는 건 뭐야? 전지적이라는 것은 약간 신의 영역이지. 모든 걸 다 안다야. 모든 걸 다 안다. 모든 것을 다 안다. 누구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니까 전지적이지. 인물의 심리를 모르면 관찰자게. 다 아니까 여기는 어때? 가깝다야. 이게 가깝다야. 가깝다, 가야, 가. 그러면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도 가야, 가. 그러니까 서술자가 다 알려주니까 독자와도 가까운 거야. 독자는 편한 거야. 그러면 마지막 빨간색. 이게 중요해. 다 알려주니까 이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적극적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너무 다 퍼주니까, 서술자가 다 퍼주니까 독자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감은 멀다야. 그래서 가가 멀 이렇게 외우는 거야. 다시 한번. 전질 작가 시점. 이게 시점 4개마다 거리감 계산이 달라. 참고로 얘기하면 관찰자잖니? 삼각형을 그려. 이건 전지는 다 한다고 관찰자는 왠지 단어가 반대지. 관찰자 반대지. 그러면 이것도 뭐겠어? 서, 독, 인이겠지. 그러면 이거와 반대니까 뭐겠어? 이거는 멀, 가. 이렇게 그리면 돼. 이건 관찰자. 관찰자. 이렇게 그리면 돼. 알겠니? 다시 한번. 이거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술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서술자가 인물을 관찰하니까 멀지. 관찰하니까 멀잖아. 이게 지금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봐봐.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멀니까 독자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야겠지. 반대야, 반대. 그러다 가깝다야. 이건 관찰자 시점의 거리감.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거리감인데 문학 개념어 중에서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거에 속해. 근데 너희가 이 거리감을 계산할 때 이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시험지에다가 그려놓는 것도 좋아. 소설할 때는. 알겠어? 소자가 다 알려주니까 독자가 할 일이 없어서 먼 거야. 그러니까 얘만 바뀌는 거야. 얘는 관찰자니까 소자 인물에 대해서 관찰하니까 멀어. 그러니 독자는 반대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우는 걸 서술자와 서독인, 가가멀, 멀멀가. 됐습니까? 그래서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적으로 좀 이호철 나상 내용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서술상 특징 중에서 시점과의 거리감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원래 소설은 얘들아, 소설은 인물의 심리가 되게 중요한 거야. 대화와 행동으로 그 인물, 형의 심리와 형이 왜 꾹 지르고 갔느냐? 왜 나 동생은 말줄임표를 하는 것이냐? 형은 왜 눈이 온다, 눈이 와? 바보처럼 얘기하겠지, 형은. 이런 심리가 뭐냐가 원래 소설 이해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심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심리. 깊은 거라서. 알겠죠? 또 하나. 그런 심리와 성격,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인데 이건 소설에서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소설에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죠? 그렇죠.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이거죠. 근데 문학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뭘 느껴? 간접 제시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높이 보는 경향이 있지. 그치? 그랬을 때 이 직접 제시는 다른 말로 말하기라고 하고 분석적 제시, 해석적 제시라고 하고 감정을 직접 표출하고 서술자의 심리. 그러니까 서술자 자신의 1인칭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런 직접 제시가 많아. 자기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접 제시가 훨씬 더 문학적으로, 아트적으로, 예술적으로 더 중요한 거야. 이건 보여주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showing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 얘는 영어로는 telling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냥 기초적인 문학 개념입니다. 극적 제시고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간접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의 심리를 뭐 해야 된다? 추론한다라고 하는 거야. 대화 행동을 간접적으로 주니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간접 제시, 즉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선가 이건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이 문제는 아주 고전이야. 소설에서 직접 제시 부분이니까 이질적인 것은 4개는 직접 제시, 하나는 간접 제시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은 소설 문제에 있어서 그냥 맨날 나오는 스타일이란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상 특징, 소설에 자주 나오는 서상 특징 문제가 있지. 뭐 시점, 아까 얘기했던 1인칭 주인공이냐인데 우리 뭐였다? 액자식 구성인데 바깥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 안의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아까 가가 멀멀가 거리감, 서독인, 서술자, 독자, 인물. 자, 구성에서 뭐가 나왔어? 액자식 구성이 나왔다. 시점은 아까 뭐였어?
서술자가 변한다. 1인칭 관찰자에서 전지적으로 왔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때도 다시 1인칭 관찰자로 다시 나가겠지. 자, 구성은 액자식이죠. 아주 중요한 거. 전체적으로는 액자식인 거야. 전체적으로는 액자식이 맞아. 전체적으로 액자식인데 또 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내부 이야기 있지, 내부. 내부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이야. 내부는 시간의 이름이야. 그러니 너희가 외울 때 액자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형과 아우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시간의 흐름이야? 액자식 구성이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액자식 구성이 맞는데 이 내부 이야기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갈등의 해소, 이게 맞는 거야. 내부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이 맞는 거야. 전체는 액자식이야.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시간의 흐름이다. 무조건 액자식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이거 헷갈릴까 봐 빨간색 쓴 거야. 이해하고 기억해야 돼. 이해됐니? 자, 소재는 뭐 있어? 눈도 있고 밥 한 덩이 있지? 밥 한 덩이. 이 밥 한 덩이 누가 준 거야, 이거? 이 경비병이 줬는데 이 경비병도 얘들아 두 개 있어. 착한 경비병과 나쁜 경비병이 있다라는 거야. 즉 북한에도 착한 애가 있긴 있었다. 근데 얘가 착하진 않았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놀리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밥 한 덩이 준 놈이야. 그러니까 얘도 장난 삼아서 막 놀리고 바보야 막 멍청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배고프지? 밥 한 덩이 주는, 자주 주는 그런 착한 경비병도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원산 넘어가면서 바뀌면서 이제 나쁜 경비병, 본토에 있는 애들 나쁜 경비병도 있었다는데 요 경비병이 착한 경비병이 준 밥 한 덩이, 이것도 이제 이 경비병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면서 이걸 누가 줬어? 형이 꼭 자기가 다 안 먹고 동생한테 줬으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어떤 증거물도 되는 상징적 소재가 밥 한 덩이라는 거. 이 눈은 뭐겠니? 눈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는 것은 저 눈일 거야. 이런 상징적 소재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나옵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와? 물론 역사적 배경도 있어. 역사적 배경 뭐야? 6.25 당시지. 1950년부터 51년, 52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역사적 배경도 있는 건데 더 중요한 배경 뭐 있어? 그렇죠. 자연적 배경이 되게 많이 나와. 을씨년한 어떤 겨울, 가을에서 겨울에서 봄,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흐름도 있거든. 계절의 흐름. 그럴 때의 가을, 겨울에서 을씨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을씨년한 그런 자연적 배경으로 인간의 심리를 뭘 드러냈다고? 심리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 부각하는 어떤 심리? 부정적이고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심리를 자연적 배경으로서 나간다라는 거. 이 문체는 뭐 대화하고 구어체적인 거, 구어체적인 이런 걸로 흐른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표현적인 것은 이 정도. 이건 소설 이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 설명한 겁니다. 소설 이론이기 때문에. 알겠니? 자, 여기까지가 개관적인 어떤 소설의 형식인 거고, 내용은 제 본문 들어가면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짧지만 여기까지 하고 안 보고 인출. 먼저 필기하고 외운 다음에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일단 1강 갈게요.